네, 이제 두 번째 차시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차시부터는 테스트는 왜 시행하는 건가, 그리고 테스트와 유사하게 사용되어지는 용어들, 그리고 테스트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테스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테스트들, 목적에 따른 그 목적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테스트들이 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시험의 이름들과 내용,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테스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일상 우리가 생각하는 테스트는 test, evaluation, assessment 이러한 용어들과 유의어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 테스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럴 땐 보통 데이터 콜렉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자료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떤 것을 진단하든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되는 구체적인 수단, 즉 검사나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간 과학적인 분야에서 오래 사용해온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검사나 시험이나 테스트나 같은 뉘앙스로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용어는 assessment예요. 자, 이 평가는 어떠한 종류의 평가냐면 헤아려보다 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헤아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어세스먼트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결론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을 짓기 위해서 아까 사용되는 수단은, 그렇죠, 아까 좀 전에 본 테스트고요. 지금 이거는 이 자체의 과정과 절차를 총칭하는 이름을 assess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을 관찰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숙제나 그다음 프로젝트를 리뷰하기도 하고, 내지는 analysis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묶이게 되는 과정과 내용들 전체를 assessment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학습자에 대한 관찰과 추적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growth를 보거나 developmental 그 프로세스를 지켜볼 수 있게 된다는 건데, 다양한 정도와 다양한 수준과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추론이나 판단이 개입하는 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학습자가 하나의 시험으로 딱 점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입장에서, 네,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학생의 평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네, 그 평가의 질적인 면에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처럼 단순하게 기법적으로 쓰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 설명했듯이 어느 정도의 추론이나 판단 개입까지 포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인 evaluation입니다. evaluation 그러면 여러분들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집된 자료나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을 한 기반을 통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가치라는 것은 이 학습자의 지금 학습의 정도를 가지고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사회적 밸류, 그 다음 그 학습자의 상태나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까지 포함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치 판단의 의미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을 어세스먼트라고 하고, 그에 필요한, 네, 뭐죠? 방법들이죠. 도구들, 이런 것들은 테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총칭해서 판단하는 가치 판단은 evaluation이다. 그래서 수행평가나 과정 중심 어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퍼포먼스를 하거나 퍼포먼스 테스트라고 하죠. 네, 그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다 매우 밀접하게, 네, 연관되어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가지는 전체 평가라는 과정을 한 학생의 그 일부적인 모습과 긴 장기적인 모습이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과정들의 총칭이 있고, 그리고 결론을 짓는 부분이 학습자가 어떻게 판단되어지는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단순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볼 수만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객관적인 자들을 계속 들이대고, 그리고 그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네,
결론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행평가에서나 특히 많이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은 왜 보나요? 시험의 목적은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수영 또 떠올려 보세요. 수영이라는 걸 시험을 볼 때 어떤 세팅이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레코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세세히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짧게 기다려 드릴게요. 네, 어떤 세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강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바다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수영장에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시간과 날씨와 여러 가지 그 변수를 다 고려해서 그것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르면 우리가 수영이라는 이 세 가지 수영장, 강, 바다 이 세 가지 조건만 놓고 본다고 해도 정말 수만 가지의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어라는 걸 테스트를 하는데 얼마나 더 다양한 변수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계속 고안해내고 달리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형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적과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Proficiency Test. 숙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숙달도라는 것은 뭔가요? 자, 이 시험에 평가도, 숙달도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평가들의 특징은 it is designed to measure people's ability in a language. 우리가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숙달을 했느냐, 어느 수준 정도까지 숙달도가 올라왔느냐, 그 수준이라는 건 결국 얼마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잘 구사하고 있느냐를 말하는 숙달도라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평가를 하나씩 그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Proficiency Test. 자, 숙달도. 참 발음도 어렵네요. 숙달도. 그쵸? 얼마나 한 학습자가 랭귀지를 사용에 있어서 숙달의 정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류의 학습을 했고, 즉 컨텐츠나 어떤 프로그램에 랭귀지 프로그램이나 코र्스에서 그 학습 목적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고 있느냐, 해왔느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학습자가 랭귀지 사용을 숙달이 되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들을 그리고 그 세부 사항들을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차를 사면 사양이라고 하죠. 네, 사양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만일 자동차가 아니죠. 그래서 자동차란 뭐 어떠한 그 사양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어를 한다, 랭귀지를 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떠한 정도의 네, 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의 항목들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숙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달도는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을 실제 상황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준 기준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미리 도달했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능숙도가 그리고 숙달도가 도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영어 숙련도에 관련되어서 평가를 하는 시험들은 토플이나 토익, IELTS 이런 시험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레벨은 뭐 그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측정되고 표현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뭐 기초, 중급, 그 다음에 약간 그 고급반 해가지고 Advanced, Superior, Distinguished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High and Low 아니면 그냥 Intermediate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 네,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Superior, 그 다음 Distinguished 이렇게 표현하죠. 약간 그 미국의 학제나 영국의 학제와 같은
그 등급을 나누는 듯한 클래스 수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밴드로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What is your English proficiency level? 우리 저번에 했었죠. 네, 그 레벨 테스트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뉘는 테스트를 proficiency level 테스트, 뭐 proficiency 테스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두 번째는 achievement test, 성취도 평가입니다. 성취도 평가는 준비와 그리고 성취도 평가의 사용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실제 그 컨텐츠의 내용 자체가 language course, 즉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individual student success, 그래서 얼마나 학습자가 그 수준에 도달했는지, 성취를 했는지, 그래서 가르친 걸 얼마나 배웠는지를 기억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교 그 어떤 코र्스의 학교나 코र्스의 그 학습 목표와 일치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이어서 바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도 평가는 숙달도 평가랑은 좀 다른 면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보는 일반적인 형태의 시험들은 다 어치브먼트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나 교육 과정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내용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측정하게 되는 시험을 어치브먼트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학습을 해야지만이 그 학습에 대한 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별로 학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총괄적인 평가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교재나 교과서, 국가 수준에서의 학습 목표 이런 것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교육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육 과정의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의 내용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어치브먼트 테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그 성취도를 볼 수 있는 우리 내신 시험과 같은 시험지가 보이죠? 그래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죠. 1, 2, 3, 4, 5. 새롭죠? 간만에 보니까.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건 약간 중학교 시험지 같죠? A에서 E에 들어갈 단어의 형태로 옳은 것은 지금 단어와 문법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부분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쳐진 부분에 문맥에 맞게 표현, 단어는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느냐, 그 다음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문법과 어휘가 섞여서 동시다발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서술형이죠. 이건 짧은 걸 한번 갖고 와봤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시험지들이에요. 그래서 서술형 1번 알맞은 형태로 단어의 형태를 제 문장 안에다 집어넣는 건데요. 네, 학생들은 이런 것들 넣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렇고 주변의 아이들 보면 항상 뭔가를 써라 라는 게 혹여라도 틀릴까봐 걱정이 너무 많고, 여튼 배운 것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할 때 다양한 종류의 그 성취도 평가를 보는데, 이런 성취도 평가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리고 뭐 다른 평가 같은 것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선생님이 의도한 대로 가르친 것을 내가 흡수했느냐를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3 다이그노스틱 테스트인데요. 진단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프리 테스트에 해당하는 다이그노스틱 테스트인데요. 프리도 있고 during도 있습니다. 자, to check, 확인하기 위해서래요. 현재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어떤 강좌가 있을 때 그 강좌의 수업을 듣는 학습자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의 특성들을 가진 학생들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appropriate learning content를 제공하고, 그리고 수업 그 컨텐츠를 전달하는 teaching method도 suitable하게 그들에게 적절한 방식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매번 이걸 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스러운데, 실러버스를 짤 때 여러분들을 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외대의 일반적인 4학년 학습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전공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학습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선호할 것인지 활동을 더 선호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4학년이라는 그런 어떤 특정 학년에서 보여주는 특성들이 더 강할 것인지 이런 걸 좀 예측하고서 실라버스와 그 컨텐츠를 끊임없이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항상 뭔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그 유기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거지 그래서 다이나믹하다라고 수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진단하는 테스트가 이런 진단평가 첫 번째 하는 프리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정말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수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들의 그 레벨이나 degree of prior learning 그 이전 학습에 그래서 왜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로 확인하잖아요. 이런 식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이 무엇이냐? Adjusting the instruction method and direction by checking interest, motivation, and aptitude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during에서 하는 diagnostic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diagnostic 테스트인데요. 진단평가라는 거죠. 일정 분량의 수업을 한 이후에 하는 진단평가이고요. 이건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별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은 일정 분량의 수업을 진행을 한 이후에 이 진단의 목적이 배운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어떻게 남아있는지, 내지는 어떻게 발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을 더 보충해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강점을 어떤 부분을 더 독려해줘야 하는지. 그래서 취약한 점은 너무 늦기 전에 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 거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는요. 성적을 점수화하거나 등급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진단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학습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이 레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 레벨 안에서 플로우가 잘 타고 있는지 거기서 강점과 약점이 어떤 보완책, 즉 3으로 가기 전에 2를 완벽하게 잘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나 3이나 이런 레벨로 표현을 한 거는 여러분이 조금 가슴에 와닿으라고 한 것 뿐이지 이런 책의 그 다이agnostic 테스트를 다이agnostic 테스트를 볼 정도의 그런 기관에서는 진단평가 자체를 그렇게 그러니까 레벨 자체에 대한 심취보다 말이 안 나오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 diagnostic 테스트인데요. 진단평가라는 거죠. 일정 분량의 수업을 한 이후에 하는 진단평가이고요. 이건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별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은 일정 분량의 수업을 진행을 한 이후에 이 진단의 목적이 배운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어떻게 남아있는지, 내지는 어떻게 발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을 더 보충해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강점을 어떤 부분을 더 독려해줘야 하는지. 그래서 취약한 점은 너무 늦기 전에 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 거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는요. 성적을 점수화하거나 등급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진단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학습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이 레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 레벨 안에서 플로우가 잘 타고 있는지 거기서 강점과 약점이 어떤 보완책, 즉 3으로 가기 전에 2를 완벽하게 잘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나 3이나 이런 레벨로 표현을 한 거는 여러분이 조금 가슴에 와닿으라고 한 것 뿐이지 이런 책의 그 다이agnostic 테스트를 볼 정도의 그런 기관에서는 진단평가 자체를 그렇게 그러니까 레벨 자체에 대한 심취보다
말이 안 나오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입니다. 제가 구글에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번역, 배치 시험 또는 배치 시험은 같은 말인데요. 과목에 대한 개인의 기존 지식을 평가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코스워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적합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고안된 시험입니다. 라고 위키백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한 거죠. 그래서 Test Your English, 그래서 Cambridge English에서도 나오고 Free, 뭐 Take Free English Placement Test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앞에다 free를 넣으셔도 되고요, 빼도 되고요.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해가지고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고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변호사가 되어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둘이 대학교 2학년 때 같이 미국에 갔어요.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저희가 무언가를 하다가 그 어학원에서 보는 시험을 놓친 거예요. 늦게 도착했나 뭐 아무튼 뭔가 일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스케줄이 잘못돼서 어떤 시험을 못 받고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못 받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한테는 어떤 수준별 평가 뭐 이런 거는 한국에선 다 레벨 테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라고밖에 몰랐는데 갑자기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어요. 자리평가. 아, 여기는 자리를 앉는데도 평가를 봐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무엇이냐. 한국엔 이런 게 없다. 그랬더니 니네 나라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면서 깨닫게 됐죠. 아,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또 오죽당당하게 안 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시험에 늦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와서 몰랐다 그날인지 우리 두 친구와 나를 플레이스먼트 테스트에 다시 넣어달라. 그랬더니 실제로 시험을 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는 두 가지 경험이었어요. 하나는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자체를 알려준 하나의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두 번째, 미국이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든 네, 요청을 하고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것을 도전 정신을 가지고 물어보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살면서 저기는 뭘 안 줄 거야, 뭘 안 바꿔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꼭 물어보세요. 자,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그리고 교훈도 주었던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o measure the level of knowledge or skills that student already have. 그렇죠. 뭔가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어떤 자리에 배치를 할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그 집단에 나와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학습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학습자, 그리고 가끔은 내 자신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질 때 동질 집단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내 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이 되기 때문에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였고요. 두 번째는 conducted immediately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an educational program to explore a student's current level of knowledge or ability.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어떤 수정 보완하기 바로 직전에 학습자들이 지금 필요한 현재 수준의 지식과 knowledge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exploring, 탐구하고 그 다음 측정하는 거죠. 전반적인 학습자의 능력을. 그래서 이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배치가 되어지면 타 학습자와 같이 잘 어울려서 학습을 하겠구나. 내지는 어떤 특정한 선생님이 이 반을 잘 끌어갈 수 있겠구나 할 때 그 선생님에게 맞는 학생들을 거꾸로 배치를 시켜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에게 이 잘한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이 모였을 때 이 선생님,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맞아야겠죠. 그래서 학습자의 수준을 보면서 선생님도 내가 이 학생들을 맞으면 더 잘하겠구나.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초, 중, 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치원생까지 본다라면 내지는 어른들, 일반 성인들,
아니면 이제 대학생을 넘어선 성인들, 그 다음에 저기 나이 드신 분들, 어떤 연령대가 수업을 하기가 좀 편하고 하고 싶은지. 저는 모두 다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라 하는 줄 알았더니 저희 박사 동기분 중에 한 분은 어른들을 가르치고 싶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나이 든 성인, 왜냐면 대화가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학생들하고는 얘기를 하려면 답답해서 못 참겠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다 이렇게 나보다 모르는 사람을 가르친다 했을 때 나이를 이렇게 낮게라고만 생각을 했지 사실 그것도 좀 신선했거든요. 제가 생각이 되게 좁은가 보네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여기서 놀래고 저기서 놀래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여튼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저한테는 신선했어요. 그 부분도. 그래서 전 한 번도 어른을 가르쳐 봐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되면 어른도 한번 도전해 볼까? 아직은 아닙니다. 네. 자, 여기까지 테스트 종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챕터 3과의 네, 두 번째 시간까지 했고요. 이제 잠깐 take a coffee break 하시고 그 다음 이제 테스팅 자체에 대해서 하는 형식, 어떤 어프로치로 테스트를 할지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3차 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